네, 이번 주 미국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지금 월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가 현지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미국 주식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애널리스트께서 이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백신 보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미국 경제의 흐름이나 주식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함에 있어서 백신 접종 현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세계 백신 접종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자료는 인구 대비 2차 백신 접종까지 모두 마친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인구의 29%가, 영국은 19%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인구의 7%에서 9% 정도가 백신을 마친 상태이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접종률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7%가, 그리고 일본은 0.75%,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0.29%만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만 보면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불공평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과 영국과 같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인구 100만 명당 거의 10만 명이 현재까지 확진이 됐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 100만 명당 2,5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좀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백신 접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한 국가들은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제약회사인 파이저, 모데나, 얀센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에 유리한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던 국가일수록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미국의 접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안에서 어떤 백신들을 맞을 수 있고 또 종류별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미국에서 이제 보급되고 있는 백신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파이저, 모데나, 얀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 네 개의 백신의 유효성, 즉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그 유효성만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파이저와 모데나의 백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사실 그 유효성 자료가 너무나 다른 조건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4개의 백신 모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이 0%라는 점에서 모두 백신의 역할을 100%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얀센 백신은 이제 1회 접종 백신이고요. 나머지 백신들은 2회 접종 백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지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부작용으로 굉장히 심할 수 있는 혈전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백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비용이 낮은 백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집단 면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신이 FDA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집단 면역이 목표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언제쯤이면은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인구의 70에서 8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전체 인구의 29%가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성인 중에서는 반 이상인 54%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제 65세 이상의 성인들만 봤을 때는 무려 82%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인 7월 4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뉴욕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7월 1일부터 뉴욕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설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백신 접종의 추이가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오는 7월 초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변수로 작용할 만한 어떤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많은 변종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집단 면역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안정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의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를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 정도가 지났는데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백신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모데나와 파이저에서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에 다시 한번 3차 접종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접종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이제 다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종으로부터의 면역력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100%의 집단 면역은 이제 불가능할 걸로 보고요.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독감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똑같이 백신 보급으로 상당한 매출을 둘 다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랬던 반면에 모더나의 주식은 무려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가 흐름이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2021년도에 코로나 백신 매출 예상치를 봤을 때 파이저는 이제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조 원이죠. 그리고 모더나는 그보다 더 높은 184억 달러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백신 관련 매출 예상치는 두 회사가 사실 비슷하지만 각 회사의 총 매출을 생각하면 파이저가 모더나보다 압도적으로 큰 제약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파이저는 25% 정도인 반면에 모더나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매출이 회사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파이저보다는 모더나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모더나와는 다르게 파이저는 이제 독일 회사인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으로 얻는 수익을 모두 반반씩 나눠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이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모더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이저와 모더나의 주식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고 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미국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오늘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